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네, 이번 선거 이제 딱 2주일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저희 선거사무실도 어느 때보다 더 긴장된 모습으로 이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의석 전망치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과반을 한다고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에서는 그보다 약간 못한 의석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선을 앞두고 의석을 예상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통적인 지지 구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서도 우리가 판세 분석을 해보면은 영호남 출신 인구 비율, 아니면은 뭐 소득 수준, 주택 자가 보유 비율, 이런 것들로 굉장히 이제 그 투표 성향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인구 이동이 자유로워진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 강남 3구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주택하면 마용성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마용성이라는 곳에 주택시장이 활성화됐다는 것은 마용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인구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마용성이라 그러면 예전에 뭐 재건축 재개발 되기 이전에 근데 낡은 주거단지에 사람들이 유입되던 곳이었다면은, 마용성의 이제 신축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가 주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구별 평균 소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변한 거죠. 제가 있는 상계동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듯이 그때 제 뒤로 있던 아파트 단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30년 넘은 주공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좀 그래도 소득 수준이라는 게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상계동에도 양고개 지역에 그 푸르지오 아파트 이렇게 들어오면서 갑자기 동네도 10억짜리 아파트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인구 조성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판세 분석을 보면은 가장 좀 특이한 것이, 원래는 서울이 진보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경기도로 갈수록 보수 성향이 짙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서울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노령화됐어요. 그러니까 좀 그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노령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이제 집을 마련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용인, 화성, 동탄이죠. 그리고 뭐 남양주, 별내, 다산, 양주, 옥정 뭐 이런 곳으로 이제 가거든요. 아니면 파주, 운정 이런 곳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바깥쪽 경기도는 아니지만은 그 중간에 신도시 벨트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의 주거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보수가 유리했던 지역들이 조금씩 진보가 유리해지는 지역들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주광덕 의원 지역구가 남양주 병인데 거기에 다산 신도시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다산 신도시는 젊은 사람들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양주 가불병 중에서 병이 원래 보수한테 가장 유리한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변화가 이제 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선거 예측이라는 것이 사실 좀 지난 선거까지 예측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 저희가 그리고 봐야 되는 게, 그 19대 총선 그때만 해도 지역구 여론조사는 유선전화로 다 했어요. 유선전화로 했기 때문에 예측률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근데 20대 총선부터 뭐가 들어왔냐면은, 그 일반 지역구 조사에 물론 500샘플이라서 정확성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안심번호 여론조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휴대전화 그 업체에서 15,000에서 2만 명 정도의 주소지가 확인된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업체에. 그렇기 때문에 상계동에 사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샘플을 입수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안심번호 조사 방식의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면은 이 안심번호 조사 방식에서 아까 2만 개 정도 이제 전화번호를 받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보통 ARS 여론조사 하게 되면은 응답률이 막 그 2%, 3% 이렇게 나온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면은. 500샘플 조사하려고 이제 계속 돌리다 보면은 전화 안 받는 95%와 전화 받는 5%가 갈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예전에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번호 재활용 문제가 생겨요. 원래 일반적으로 전국 단위 조사를 할 때는 010,
다음에 8자리 있잖아요. 그걸 1111부터 9999까지 랜덤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랜덤 포집이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구 조사를 할 때 쓰는 안심번호 여론조사라는 거는 10,000개, 20,000개 정도의 안심번호를 가지고 그걸 계속 돌려가지고 500샘플, 1000샘플 채울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안심번호를 그럼 한 10만 개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안심번호 하나하나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개 받으면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2만 개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거에 계속 전화를 돌리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난 4년 전과 또 달라진 게 뭐냐면은 최근에 출시된 휴대폰들은 기본 탑재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T전화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그 후후 같은 그 스팸 차단 어플 있잖아요. 여론조사 기관이 자기가 발신하는 번호를 많이 안 바꾸다 보니까 후후나 T전화 쓰는 사람들한테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안심번호라 할지라도 거기에 여론조사 기관 이렇게 떠버려요. 아니면 스팸 이렇게 떠버려요. 그러면은 그런 어플 깐 사람들은 응답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표본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T전화나 스팸 차단 어플은 모든 사람들이 깔아놓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직군에 따라 가지고는 그런 어플을 깔아놓는 것 자체가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단계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스팸 차단 어플을 쓰기가 좀 힘들어요. 네, 왜냐면 문자나 이제 전화 이런 게 차단돼 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여론조사 안심번호가 무조건 공정성을 아니면 랜덤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제가 잘 아는 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 2016년에 새누리당으로 총선 나왔을 때 안철수 의원이랑 붙었었잖아요. 이제 한참 전의 일이니까 제가 수치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심번호 여론조사 조사를 이제 보통 정당에서도 합니다. 정당에서 뭐 1차 여론조사 돌려보고 박빙 지역이다 그러면 2차 돌려보고 또 그래도 박빙이다 그러면 3차 돌려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거는 1차 조사, 2차, 3차 조사 이렇게 돌리면서 안철수 대 이준석 여론조사 결과가 한쪽 경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안심번호 추출을 계속 바꿔도 새로 추출받고 해도 전후 재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한번 받았던 사람이 2차 조사에 또 받고 3차 조사에 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민심의 흐름 변화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많은 지역구에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판세를 분석하는데 이건 나중에 큰 코 다칠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ARS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화가 왔는데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시면 2번, 뭐 민주당 지지하시면 1번 이렇게 해가지고 키보드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전화 면접 조사 방식, 면접원이 전화해가지고 예 선생님 어느 당 지지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굉장히 조사 결과가 차이가 나요. 전화 면접에 있어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과소 표집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미래통합당이 과거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결합으로 탄생된 정당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금 지역구 돌아다니다 보면요,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ARS는 좀 다르거든요. ARS는 이제 1번 민주당, 2번 한 기계가 정확히 불러주기 때문에 좀 그 중에서 2번이면 대충 이제 야당이겠거니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 면접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요, 질문 문항에 따라 가지고 이게 순서가 다르잖아요. 네. 랜덤을 섞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이 보수의 제1야당이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류들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최근 조사의 특징을 보면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영문 주소로 nesdc.go.kr이거든요. 여기 가보면요, 방송에 보도되는, 즉 언론에 공표되는 모든 여론조사의 질문지와 결과 분석지가 공개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기관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기관은 질문지에 가보면요,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꼭 포함시키는 질문이 있어요.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뽑으셨습니까?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등등 해서 누구를 뽑았는지를 물어봐요, 항상. 그런데 그 기관은 한 번도 그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데이터를 공개하는 순간 굉장히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언론사 한번 보도를 했을 거예요. 어떤 조사에서 그렇게 그걸 공표를 했더니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는 사람이 65%가 넘는 여론조사. 우리 다 알지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예요.
실제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투표장 간 사람 중에 41%, 전체 국민들 보면 한 30% 정도 되는데 여론조사 받은 사람 중에 60% 이상은 지난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고 답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수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실제로 홍준표를 찍었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공개된 자료들 보면은 10, 15 막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면요, 홍준표 대표가 원래 얻었던 대선 득표율의 절반 정도밖에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당 쏠림 현상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누구 뽑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뽑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수치가 너무나도 튄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언론 환경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수치들을 몇 군데 선거구에 집중해가지고 발표하고 있어요. 광진을, 종로, 그다음에 동작을, 그러니까 오세훈, 황교안, 나경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여론조사 보도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서 계속 여론조사를 막 때리는 이유는 관심 지역구인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 한 가지 제가 지적해 볼게요. 여론조사라는 게 동작구에서 예를 들어 이수진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랑 붙는 것을. 자, 선거법에도 원래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진짜 조사 목적이 아니라 과도하게 여론조사를 본인 사비로 돌리거나 하면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선거 나가보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이 후보가 나왔다는 걸 유권자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저도 동네 상계동 인지도 높지만 아직까지 인사 다니다 보면요, 동네 어르신들이 이번 선거도 나왔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뉴스도 안 보고 이런 분들이겠죠. 자, 그러면 동작구에 누구나 알만한 나경원이라는 그 후보와 이제 정치에는 이제 신출인 이수진 판사라는 분이 많이 붙게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동작구민 대부분은 나경원은 알고 선거를 치르게 돼요. 하지만 또 상당한 수는 이수진은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인지도가 있고 경험이 많은 나경원 대표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 할 때마다 이수진이라는 그 판사분의 여론조사 수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이건 우선 딱 그겁니다. 모든 언론이 여론조사 비용을 들여가지고 동작을에다가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사무실에서 전화기 개통해놓고요, 동네 주민들한테 전부 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이 출마했습니다 전화 돌리잖아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데 지금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그쪽에 많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리고 안심번호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동작구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씩 전화를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경원인 것도 알고, 민주당 후보가 이수진이라는 것도, 이수진 후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홍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안심번호 여론조사라는 것도 굉장히 선거에 미치는 어떤 그 불합리한 영향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것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지금의 현재 판세가 어떠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실제로 수도권에서 보수가 항상 지난 3번의 선거 동안 어려운 선거를 치러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지만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요, 이명박 대통령 대선 직후에 치른 총선이라서 그런지 서울에서 거의 싹쓸이 했어요. 48개 중에 40개를 보수가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제가 알기로 2012년 제가 비대위원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할 때 32대 16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20대 총선만큼 어렵진 않을 거예요. 20대 총선은 워낙 이제 공천 파동 때문에 속된 말로 깽판을 쳤고요. 19대 선거가 이제 사실상 세게 1대1로 붙은 선거였는데, 지금 서울에서 그러니까 16개에서 한 20개 정도 되는 의석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은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뭐 여러분이 그냥 길에 가가지고 일반 시민들과 이야기를 해보셔도 알겠지만은 밑바닥 정서에 지금 민주당을 빼고 찍자, 또는 민주당을 심판하자라는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전국에서 여당이 어느 정도 호평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요, 이런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나 아니면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순간순간에 그들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탄핵 국면에서 8%, 6%까지 이제 지지율 떨어졌었는데, 지금 보면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순간 지지율과 어쨌든 누적 지지율 또는 시간 좀 흘렀을 때 지지율은 다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뭐 긍정 부정으로 나눠 가지고 대통령직 수행 평가를 하다 보면요,
위기 재난 상황에서는 원래 지도자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예. 그런데 잘 봐야 될 거는 우리 국민들이 투표소 줄에 서가지고 딱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아, 내가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 동안 내 삶이 나아졌느냐? 아니면 진짜 못 살게 되느냐? 그래서 못 살겠다, 갈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지. 딱 봐도 이번에 후자가 강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본인들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있다면은 뭔가 귀족 노조에 가까운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뭐 집값 상승으로 이득 본 분들 이런 분들밖에 없을 겁니다. 나머지 진짜 대다수의 민생을 대변하는 그런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하강 중이에요.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산업전선에서 밀려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왜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못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경제정책을 지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부각되면 될수록 여당은 유리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분들도 꼭 그런 면에 자신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사전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관외 투표함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 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수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가 불안하다 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라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면요, 보수 유권자의 전체 투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안타깝게도 보수 후보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전투표함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대로 사전투표, 본투표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전투표에 아무리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안 하면은 안 한 쪽이 불리한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선거운동 하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